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월배 프리미엄이 완성된 이름 협성 휴레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어디 있냐 한다면 이곳이 바로 대구라는 거죠. 대구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곳이 어디냐, 다 갖춘 중심, 미래같이 하면서 대구, 월성, 휴성, 협성, 휴포레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선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월곡역 있죠, 월곡역. 거기에서 비해서 월배역인가? 월배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거리감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가 1km선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총 세대수는 996, 어찌고 저찌고 하고, 편의시설 가깝고, 교육환경 가깝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다? 대구라는 거죠, 대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대구라는 거예요, 대구. 대구는 무엇이다? 광역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구, 월성, 협성, 휴포레가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곳이 어떤 곳이다? 대구다. 그리고 이거를 봤죠. 이런 곳에 있구나. 이런 곳에 지어진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아파트는 2014년도에 분양을 했던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에 분양했냐? 84형이죠. 84형에서 분양가가 보다시피 이렇게 가서 2억 7,700, 2억 7,700 정도를 분양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좀 더 싼 것도 있고 2억 7,700 정도를 분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에 대구 월성 휴레 협성 휴레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분양했다는 거예요. 분양을 했다. 이렇게 분양을 했다는 거, 분양을 했구나라는 거죠. 그다음에 2014년 그때는 울산 아파트 분양 열기 오름세 그런 얘기도 있었대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대구 아파트죠. 그래서 얼마에 2억 7,700 나오죠. 2억 7,700 3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2014년도에 2억 7,700은 몇 점이야? 5점이라는 거죠. 5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역시가 6 이하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6점에 가까울수록 아파트 가격이 비싸진다는 느끼는 거고, 여러분들은 4에 가까울수록 아파트 가격이 싸진다는 느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광역시는 이 위치 내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5 정도에 나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더 붙어 있다면 5.8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6.2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5.1, 5.2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파트 치고는 좀 비싼 가격이고 4.8, 4.5 나오면 자기 적정 가격 정도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지역들이 있어. 대구에서 이런 거 역도 전혀 안 보이고 대구 어디 끝자리 있어요. 이런데 대구 끝자리 여기 산업단지 하나 만들어주고 이런 대구 끝자리 이런 거 있다 하면 4점 초반에서 3점대까지 나오죠. 그럴 경우에는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5점 정도 나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냐면 그럭 나와 있는 거죠. 그럭 광역시 나올 수 있는 금액이고, 여기서 이 정도 떨어진 곳은 4.8 5.2 이렇게 나와요. 기본적으로 4.5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4.5 정도에 놓고 봤을 때 그 정도 어떤 평균 가격에서 그 정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애매모호하는 거죠. 이게 7 정도 나왔다. 기준 점수 7이라면 비싸다 할 수 있는데, 그러잖아요. 기준 점수가 3점 나왔다 하면 싸다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 자, 그래서 놓고 봤을 때 2022년도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을 할 수 있냐면, 4억대 정도 가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4억 3천. 4억 3천보다 더 밑에, 4억 정도 한다면 저렴한 거죠. 이 정도의 가격이 있다면 저렴한 거고, 여기 넘어서 있다면 비싼 거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놓고 봤을 때 2022년도에 본다면 그래요. 이 금액들도 멀리 있는 거죠. 그런데 2021년도라든지 2022년도 보니까 금액들이 다 여기 있는 거죠. 다 여기 있는 것다가 더 비싸 7억 이렇게 장난질을 하고 있는데 가격들이 좀 떨어졌네요. 자, 그래서 4억 9천 600 이렇게 있어요. 요 금액 정도, 이것보다 좀 더 싸야죠. 10% 정도 싸다면 4억 5천 그 정도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럼 한 이 정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정도. 아니면 4억 3천, 그럼 한 이 정도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그 정도, 여기의 가격은 한 4억 3천 정도죠. 봐야 된다는 거예요. 4억 3천 정도. 그리고 이게 정말 싸게 들어오고 있다면 이 정도 금액이죠. 이 정도. 3억 8천. 3억 8천. 그 정도. 그러면 이제 적정가보다 밑이니까 이거는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3억 8천 정도. 그냥 한 4억 3천 정도 된다면 그냥 평균 정도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이 금액들을 보세요. 이런 금액들은 다 여기 있었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고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고평가하냐?
이 금액이면, 자, 보세요. 이 금액이죠. 이 금액이면 다른 광역시 아파트 2025년에 들어가나 역세권 아파트예요. 역세권 아파트 분양가예요. 이런 분양가를 이 쓰레기 같은 걸 주고 사고 있었던 거예요. 역도 없는 이상한 곳을 이런 금액을 주고 사고 있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다? 이 말은 호구다라는 거죠. 호구다. 왜 분양은 어차피 어쩔 수 없어요. 분양은 얼마 쳐줘야 된다? 지금 뭐 이런 자리에 분양 쳐준다 하면 4억 5천 그 정도겠죠 분양가가. 아마 그 정도 분양가란 거예요. 기본적으로 분양가 자체가. 뭐 5점 정도를 쳐준다 하더라도 4억이죠. 4억대라는 거예요. 이런 지역들은 4억의 분양을 쳐주는 거예요. 4억대의 분양을 쳐준다. 예, 그런 거예요. 언제? 대한민국 4만 달러 가기 전까지는요. 그러니까 2030년에도 4억에 분양해 줄 수 있어요. 경제가 성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경제가 성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2021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 2020. 자, 대구광역시 아파트 분석. 태풍 오기 전 태풍이 오기 전에 타오르는 화려한 불꽃, 화려한 촛불이죠, 촛불. 불꽃도 아니에요, 촛불이에요, 촛불. 화려한 촛불이 불가능. 자,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를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다 호구다. 호구 물린 거예요, 호구 물린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얼마, 자, 보세요. 오케이. 이 사람들 다 뒤졌어요. 다 뒤졌어요. 이런 호구 잡혀서 뒤졌어요.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분양가예요, 분양가. 2025년 분양가라니까요, 지금. 2025년 분양가로 여러분들, 10년 정도 된 아파트를 사시고 있다. 이것도 답이 없는 거죠. 10년보다 후에, 보세요. 이 아파트보다 10년 후에 지어진 아파트랑 아파트, 그 신축 분양가랑 이 아파트랑 가격이 같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첫 번째 말이 안 된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금리, 이거 대출받아서 사신 분들은 뭐 기쁘겠어요, 엄청 기쁘겠죠? 기쁠 거예요. 엄청 기쁠 거예요. 빨리 금리가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기뻐졌으면, 이런 분들이. 더 기뻐졌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위치에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보고 있는 이게 대구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기 대구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파트를 또 지은다 칠게요. 우리가 이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자, 금리가 올라요. 앞으로 금리가 올라요. 대한민국 경제는 어때요? 입주량이 너무 많아요. 금리가 올라요. 빅스텝이에요.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아파트 분양을 4억 5천 해가지고 4억 5천 3년은 해도 되고 2022년도니까 뭐 2024년 지금 대구 아파트 가장 분양을 많이 한 입주량이 가장 폭발하는 시기 해도 돼요. 2025년도 가장 입주량이 폭발한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4억 5천 분양을 한다면 그럼 해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 분양 넣으세요. 청약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청약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거. 왜? 이 금액으로 한다면 이거는 몇 점이야? 4점이기 때문에. 4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 아파트는 6점과 4점 어느 중간 사이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랬을 때 뭐 4점대라면 그냥 평범하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돌고 이 얘기를 했죠. 결론은 무엇이다? 비싸게 있었던 거예요. 왜 비싸게 있으니까 그 촛불이죠, 촛불. 그 촛불인 거예요. 너무 화려했던 거예요, 이 촛불이. 장작불도 아니었다고요. 그냥 촛불이었어요. 너무 화려했던 거죠. 막 세상이 뭐 어떻게 되고, 뭔가 세상이 뭐 변화가 일어나고,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고, 막 뭐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딴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도 없다. 왜? 비싸게 주고 사니까. 다른 사람들은 역세권 아파트, 분양 가격으로 지금 분양을 받고 있는데, 뭐가 잘났다고. 이런 아파트에다가, 역보다 좋은 아파트예요. 틀려요. 뭐가 어때요? 저 아파트는 그러면 지금 5억 5천에 분양해 주는데 이 아파트는 뭐죠? 저 5억 5천짜리 아파트는요. 앞으로 분양이 되면 10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 8억이 될 거예요.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미친 짓을. 그게 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져야 되는 거예요. 왜? 비싸니까. 결론은 그거라는 거예요. 자, 자산가치 화폐가치를 놓고 봤을 때 2배 이하였던 지점이 좋은 거예요. 이게 2배 이하였던 지점은 무슨 소리냐면 구조 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기본적으로 하락하는 단계란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뻘럭 튀어나왔으니까 2022년도 좋다?
이게 딜레마예요. 이걸 제가 그래서 자산가치 화폐 가치를 좀 많이 설명을 안 드리려 하는 게 뭐냐면 2020년 이게 선거파예요. 선거파라는 거. 근데 2번 이후로 선거를 했죠. 누가 당선되겠어요? 누가 아니 보세요 여러분들. 너 시간 지나서 당연히 이재명이 당선되지 않는 걸 너가 말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너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선거파니까 윤석열이 당선돼.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게 지금 두 개로 가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재명이 민주당이 원래 자기들이 하고 싶은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못 한다고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소리를. 아니 지금 아무리 지금 민노총, 한국노총이 들고 일어나도 국민들이 그들한테 박수를 안 쳐준다니까. 그래 니들 말이 맞아. 니들 말이 맞아. 윤석열 굉장히 정치 잘못하고 있어. 니들 말이 맞고 니들을 떠받쳐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잘하시고 있다고. 저렇게 하셔야지. 지금 공기업들 뭐다 노조들부터 지금 대가리 치고 있냐고. 언제 빨리 사기업들 대가리 노조들 대가리 언제 쳐주시냐고. 지금 박수 치고 있잖아요 지금. 답이 그거예요 지금. 내년 총선 됐으면 민주당이 또 180석? 말이 안 돼. 민주당은 지금 자기들의 포지션 이야기를 못 한다니까요,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거기 있다. 그래서 이 두 파가 그건 이미 투표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이미 다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202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보세요. 자, 위익한 두 개 올라갔죠. 자, 이거 누구 대통령이죠? 김대중 대통령 때 이게 두 칸 위로 올라갔어요. 두 칸 위로 올라갔죠. 김대중 대통령 때. 그런데 2023년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때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해창 후보가 당선되는 거 이게 아니는 거예요. 앞에 두 파가 선거전을 앞두고 이 두 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파를 놓고 봤을 때 분위기를 봤을 때, 자 보세요. 이때 IMF를 우리가 극복했다는 거죠. IMF를 극복했어요. 우리가 누가 IMF를 극복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열심히 올라매고 뭐하고 힘들고 구조조정 당하고 다 뭐가지 잘리고 나가서 회사원들 잘라가지고 프랜차이즈 만들고 그 개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IMF 다 우리 극복했어요. 극복한 거예요. 극복했는데 자 여러분 저희 이회창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다 잘라야 됩니다. 월급도 올려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 당선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 아니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파는 상승파라고 봐야 하는 거죠. 즉 선거 결과는 뒤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다? 위 상승파 두 개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때는 하락파 두 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더 본다면 이미 평감지수, 대한민국의 어떤 부동산의 어떤 그거죠. 특히 아파트 시장에서 평균 부담 지수를 본다면 2021년도부터 이게 0보다 위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아파트가 저렴하고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웠다는 거예요. 부담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0보다 클 때는. 그러니까 2023년도도 느끼는 거죠. 그런데 2022년 보세요. 요 파를 두 개로 본 거예요. 2022년도부터 이거 위험하다. 2022년도에 위험해진다. 이거 위험해지고 가고 있구나. 이거 신호가 떴구나. 2021년도 부담 엄청 되기 시작하구나. 이제 부담까지 몰려온다는 거예요. 부담까지 몰려온다. 그럼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 매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다주택자에서 매도 정리하셔야 된다. 언제부터? 2020년도부터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많으니까, 양이. 쉽게 안 팔리니까. 2년 정도 동안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021년도, 2022년도 어떻게 가야 돼요? 구축 가야 돼요? 그냥 청약만 하시라고. 저 청약 안 되면 어쩌죠? 앞으로 청약이 안 되면 어쩌죠? 지금이라도 달려가야 돼. 청약이 안 될 이게 너무 힘들어. 그게 문제란 거예요. 그 딜레마를 이겨냈던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딜레마만 이겨냈다면, 그 시기만 이겨냈다면, 지금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냐면, 어차피 미분양 나온다는 거예요. 미분양 나온다. 어차피 미분양 나온다는 거예요. 왜? 탑은 하나예요. 코리가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코리가 안 되기 때문이요. 구축 이런 것들이 이미 이런 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이거 들어간 게 여기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왜냐면 이 금액들만 다 된다면 지금 분양하는 가격보다 이미 2억 정도 더 비싸게도 할 수만 있다면 어디가 사업 승인이 안 되겠어요. 어디든지 사업 그게 다 나오죠. 경제적 요건이 다 나오잖아요.
문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들은 어쩐다? 안 맞다는 거예요. 대구에 안 맞았다.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지.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왜 가격이 비쌌기 때문이요. 가격이 비쌌기 때문이다. 그래서 돌고 돌고 다 이야기를 해서 결론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고 어쩌고 다 상관이 없어요. 코스피가 어떠고 저쩌고 삼성전자는 어떻게 돼요? 하이브는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4만 달러만 가면 되는 거예요. 4만 달러만 가면 코스피는 4,000포인트를 돌파할 거고 코스닥은 한 2,000포인트에 근접할 거예요. 그거죠. 1,000포인트 2천 4만 달러.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된다. 그게 전부 다예요. 경제성장에서 4만 달러 국가를 가자. 그런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성 여기 했죠. 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구는 이미, 대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광역시들도 여러 가 있지만,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란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보다 더 비쌀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예, 그런 거죠. 그 다음, 분양가에 관한 얘기도 좀 해드릴 건데, 그건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워낙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무튼 이랬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랬구나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 있죠. 아파트를 살 때 자기 영역에서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연식을 고려해야 된다. 왜냐면 새롭게 분양한 아파트의 가격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잘 보면서 해야 하는 거죠. 잘못하면 물려서 뒤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어떤 위기라는 것도 별게 없어요. 대구 국민 모두가 다 죽을 필요는 없어요. 모두 다 자살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모두가 힘들 필요도 없고, 모두가 무슨 직장에 잘릴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이 경매 처리를 할 필요도 없어요. 예.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만 몇 명만 꼬그라지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코로나 걸려서 모든 사람이 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예요. 인류는 언제나 살아남는 거죠. 마찬가지다. 정도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